모파상의 비계덩어리, 과연 진짜 창녀는 누구인가? 1880년 봄, 당대 최고의 거장 에밀 졸라를 비롯한 프랑스의 자연주의 작가 6명이 모여서 보블 전쟁,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을 주제로 한 단편집을 출간합니다. 이 책에는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30세의 무명 공무원이 쓴 단편 소설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거장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제자가 보낸 이 원고를 읽고 단 한 글자도 고치지 않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걸작이다. 마침내 네가 해냈구나. 그 무명 작가의 이름은 기드 모파상, 그리고 전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단편 소설의 제목은 바로 비계덩어리, 무르드슈프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지독하게 교양 있는 척하는 인간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디까지 비열해질 수 있는가? 모파상이 메스보다 날카로운 펜 끝으로 해부해낸 19세기 최악의 위선자들 탑승한 마차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870년의 추운 겨울, 프로이센 군대에서 점령당한 프랑스 루앙 지역에서 점령군의 허가를 받은 마차 한 대가 눈보라를 뚫고 도피길에 오릅니다. 이 마차 안에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계급을 완벽하게 축소해놓은 10명의 남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최상류층 귀족인 브레벨 백작 부부, 막대한 부를 축적한 공장주 카레 라마동 부부, 교활한 와인 도매상 루아주 부부,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는 2명의 수녀, 입으로만 혁명을 떠드는 민주주의자 꼬르뉴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마차의 가장 구석 자리에는 뚱뚱한 체격 때문에 비계덩어리, 이 책의 제목 비계덩어리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리는 창녀 엘리자베스 루세가 앉아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귀 부인들과 신사들은 마차의 창녀가 동승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들으라는 듯이 매춘부 수치스럽다 며 그녀를 벌레보듯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거만한 태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마차는 거북이 걸음을 했고 무려 1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귀족과 부르주아들은 지독한 허기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도망치느라 아무도 식량을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비계덩어리가 조용히 의자 밑에서 커다란 바구니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젤리가 발라진 통닭 2마리와 빠떼, 과일, 그리고 최고급 보르도 와인 4병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창녀만이 유일하게 3일치 식량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배가 고파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던 9명의 점잖은 탑승객들은 침을 삼켰습니다. 비계덩어리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향해 기꺼이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 귀부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창녀를 향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마담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신사들은 친절하게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음식을 배불리 나누어 먹은 마차 안은 계급을 초월한 훈훈한 동포애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되어 마차는 토트라고 하는 마을의 여관에 도착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프로이센군 장교에게 억류되고 말았습니다. 장교는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그들의 출발을 금지시켰습니다. 다음날 여관 주인을 통해 장교의 진짜 목적이 밝혀졌을 때 일행은 경악합니다. 프로이센 장교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마차에 타고 있는 창녀 비계덩어리가 자신의 방으로 와 하룻밤을 바친다면 마차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직업이 창렬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프랑스를 사랑하는 뼛속 깊은 애국자였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짓밟은 적국 장교에게 몸을 팔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에 마차 일행은 그녀의 애국심에 감동하며 야만적인 프로이센 장교를 함께 욕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라며 그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여간에 발이 묶이자 점잖은 부르주아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짐과 사업, 안락한 일상이 기다리는 파리로 돌아가지 못하자 그들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화살은 프로이센 장교가 아니라 뜻밖에도 조국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비계 덩어리에게로 향합니다. 어차피 몸 파는 게 직업인 주제에 왜 저놈한테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를 이 시골 구석에 썩게 만들 작정인가? 급기야 9명의 일행은 어떻게 하면 저 창녀를 프로이센 장교의 침대로 밀어넣을 수 있을까를 두고 고상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백작은 외교관의 화술로 그녀에게 교묘한 압박을 가했고 부인들은 역사 속에서 적장을 유혹해 나라를 구한 위대한 여성들의 영웅담을 들려주며 그녀의 희생을 거룩한 애국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심지어 가장 성스러워야 할 수녀마저 나서서 그녀의 죄책감을 지워줍니다. 동기가 순수하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행동도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결국 9명의 교양 있는 폭력 앞에 굴복한 비계 덩어리는 눈물을 머금고 프로이센 장교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녀가 자신들을 위해 적국 장교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그 시간, 아래층에 남은 귀족과 수녀, 부르주아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내일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며 흥겹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덮인 마차는 드디어 여관을 출발합니다. 장교에게 온몸을 짓밟히고 처참한 얼굴로 마차에 오른 비계 덩어리. 그러나 마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9명의 일행은 그녀를 마치 더러운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적군의 품에 안겼다며 오히려 수치스럽다는 듯 노골적으로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마차에 허기가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귀족과 수녀, 상인들이 각자 챙겨온 풍성한 음식들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장교에게 불려가느라 식량을 챙길 시간이 없었던 비계 덩어리만이 홀로 굶주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9명 중 단 한 사람도 며칠 전 그녀의 통닭과 와인을 개걸스럽게 얻어먹었던 그 인간들 중 단 한 명도 그녀에게 빵 부스러기 하나 건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 마차의 구석자리. 혁명을 부르짖던 가짜 지식인 꼬르뉴데가 쾌활하게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이예즈를 휘파람으로 부는 가운데 자신이 가진 식량과 몸 그리고 애국심까지 모두 빼앗긴 비계 덩어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이 마차 안에서 진짜 창녀는 누구였을까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도 조롱받은 비계 덩어리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며
고상한 척 연기했던 귀족과 지식인 성직자였을까요? 모파상은 단 하나의 거창한 도덕적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날카롭고 건조한 사실 묘사만으로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추악한 밑바닥을 완벽하게 발가벗겨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선으로 가득 찬 인간 내면을 향해 모파상이 던진 차가운 비수입니다. 마차 안에서 벌어지는 그 숨막히는 심리전과 인간의 기만을 묘사하는 모파상의 그 서늘하고도 완벽한 문장들은 부디 비계덩어리 원작을 펼쳐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단언컨대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깊은 환멸과 전율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분으로 만난 모파상의 위대한 데뷔작 비계덩어리였습니다.